안녕하세요. 저희는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 발표를 맡은 강현수, 박서린, 한재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란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화장품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으며 활성산소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한국의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에는 노화의 징후를 줄이고 젊은 피부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의 제품에는 크림 및 세럼, 로션 및 보습제, 마스크 및 필링, 아이크림, 보충제가 존재합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마켓 시어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에이블앤시, 동국제약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의 가치 구성 체계, 즉 밸류체인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우선 R&D입니다.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의 기반은 강력한 R&D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R&D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째, 노화 방지 특성을 지닌 천연 및 합성 성분을 연구 및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펩타이드, 레티노이드, 히알루론산은 노화 방지 제제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후 이러한 성분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로 결합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활성 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 실험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생산 단계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R&D 결과를 대량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변환합니다. 첨단 기계와 기술을 활용하여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유지하면서 대규모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규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 검사를 구현합니다. 품질 검사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면서도 오염과 품질 저하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포장을 디자인합니다. 다음 단계는 유통입니다. 이 단계에는 물류 관리, 로지스틱스,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제조시설에서 창고 및 소매점까지 상품 이동을 조정하고 다양한 소매 파트너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합니다. 유통 이후에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브랜드 인지도 구축, 고객 유치 및 판매를 촉진합니다.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짜고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고 브랜드의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입니다. 2단계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지원을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후 브랜드 충성도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다음으로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와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프리시던스 리서치, 스태티스타 등의 글로벌 및 한국 안티에이징 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조사 연구를 종합한 결과 201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복합 성장률 5에서 6%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국내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약사들의 시장 침투입니다. 안티에이징 화장품에 포함되는 히알루론산, 비타민 등의 공급에 용이한 제약회사들이 해당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강세를 보이던 아모레와 LG 생활건강은 위협을 맞이하였습니다. 장표 속 기사는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에 뛰어든 대표적인 제약회사이자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동국제약에 관한 기사입니다. 동국제약의 대표 상품 센텔리안 24 마데카 크림은 2015년 출시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통하여 2022년, 2019년 대비 2.5배인 1,5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국제약의 전체 매출에서 20% 중반을 기록하며 전문 의약품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제약사의 코슈메티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코슈메티컬이란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으로 얻은 기술력을 활용해 제약회사들이 화장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은 성분 자체가 경쟁력이기에 전통적인 화장품 기업뿐 아니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능성 화장품 개발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회사의 진입과 안티에이징 의료기기 발전, 다양한 시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기존 화장품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제품 라인 정리와 출시를 통하여 다시 시장의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동의 1위이자 아모레의 대표 상품이었던 설화수를 이어나갈 최고급 라인인 AP를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2023년 국내 면세 채널 및 중국에서의 이익 감소, 의료 미용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면 리브랜딩을 하였다고 언급되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경우 안티에이징 라인인 더후의 비첩 자생 에센스를 새롭게 개발해 성공한 화장품 원료를 이용한 리뉴얼을 통하여 해당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4년 초반 진행된 안티에이징 시장 개편을 통하여 매출은 5.6%, 영업이익은 3.8%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의 성장성 및 잠재력은 상당하지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며 다양한 대체제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한 위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의 정의에 이어 해당 산업의 구조를 Five Force Framework를 통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각 위협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을 살펴보고 점수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위협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 내 강도입니다. 판매자 집중도의 측면에서 현재는 2점, 미래에는 3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업계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몇몇 지배적인 업체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진출과 다수의 제약회사의 시장 참여로 집중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상위 기업의 지배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판매자 간 제품 차별화의 정도가 높고 기존 업체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산업 내 경쟁자 간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이 낮은가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 모두 2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높은 제품 차별화와 브랜드 충성도는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을 감소시킵니다. 기업은 브랜딩과 독특한 제형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일례로 설화수,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등 주요 브랜드의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독특한 제품 제공은 높은 차별화를 나타냅니다. 종합적으로 산업 내 경쟁 강도는 현재와 미래 모두 평균적으로 3.1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 위협입니다. 구입 결정에 있어 reputation 또는 확립된 브랜드 충성도가 중요한가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 모두 1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에서는 브랜드 충성도와 평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유명 브랜드를 신뢰합니다. 일례로 아모레 대표 라인 설화수는 2004년부터 업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입자의 유통 채널 접근성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기존 유통 채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시장 진입을 위한 대안적인 길을 제공합니다. 기존 소매 채널은 주요 브랜드에 의해 통제되지만 쿠팡, 아마존 및 지역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신규 진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3점, 미래에는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여 4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2.4점, 미래 2.7점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위협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대체제 위협입니다.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 화학적 필링 등의 항노화 의료기기와 병원 시술 등 항노화 화장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까운 제품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다양한 홈케어 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노화의 징후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며 보다 즉각적이거나 극적인 결과를 원하는 소비자가 종종 고려합니다. 미래의 기술은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옵션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노화 방지 치료법에 대한 옵션이 확대되기에 가격 탄력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두 질문 모두 현재 4점, 미래 5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3.7점, 미래 4.3점으로 대체제 위협의 경우 미래에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큰 위협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자의.
다음으로 공급자 위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자 산업이 구매 산업보다 더욱 집중화되어 있는가? 해당 질문에 현재와 미래 모두 3점을 부여하였습니다. BASF, 다우케미칼, 원자재용 DSM, 포장용 AMCOR과 같은 주요 공급 업체는 화장품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은 공급자에게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상당한 협상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공급자의 제품에 대한 대체재의 경우 특수 원자재 및 고급 포장 솔루션의 경우 대체재가 거의 없어 공급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및 특정 포장 기술과 같은 고유한 성분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미래에는 혁신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소재와 기술이 등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체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점, 미래는 4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공급자 위협은 현재 3.8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미래에는 다소 감소한 3.6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매자 위협입니다. 대표적으로 관계 특유의 투자에 대한 질문의 경우 현재와 미래 모두 4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장기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대형 소매업체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브랜딩 및 마케팅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차별화를 추구함에 따라 관계별 마케팅 및 브랜딩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구매자 위협의 경우 현재와 미래 모두 2.7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5-4 프레임워크를 총망라하여 보면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협이 낮은 요소가 없으며 대체재 위협과 공급자 위협의 경우 각각 의료기기와 시술 등의 다양한 대체 요소 원자재의 희소성으로 높은 위협 정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화장품 안티에이징 산업의 경쟁 우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경쟁 우위를 총 4가지로 설정했고요. 가격, 제품 품질, 접근성 및 친숙성, 그리고 R&D 기술력 순입니다. 먼저 가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조 미디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화장품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인 중 효능 효과와 더불어 가격 또한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2030 세대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도 민감한 편이며 전 연령대에서 화장품 구매에 있어서 이벤트나 프로모션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화장품 구매의 가격 민감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아모리퍼시픽에서는 한율,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AP 뷰티, 프리메라 등 안티에이징 제품을 출시한 브랜드가 정말 다양한데요. 이렇게 브랜드가 다양한 만큼 제품의 가격대의 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라인에 속하는 환율 제품의 가격이 평균 3만 원대 후반 혹은 그 이상인 반면 최근 하이엔드 브랜드로 리브랜딩하여 선보인 AP뷰티의 제품들은 60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각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수호 강화 작업에 매진하여 가격 경쟁력보다는 제품의 기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중저가 제품부터 하이엔드 라인의 제품들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저가 라인 1만 원대 제품부터 고가 라인 20만 원대 제품까지 선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을 목표로 더 후와 우위를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 및 VIP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며 더욱 강화된 명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가 라인의 다양한 제품들도 유지하며 다양한 고객 타겟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이블 CNC는 상대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보다는 편리한 가격대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품들이 3만 원대에서 6만 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이블 CNC의 초공진 브랜드에서 배우 조여정님을 모델로 발탁하여 안티에이징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로 입소문을 타서 점진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에이블 CNC의 안티에이징 최고가 제품이 타사들에 비해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어 얼리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은 요즘의 MZ 세대까지 공략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제약의 센탈리안 이사 제품들 또한 상대적으로 평이한 제품들의 가격대가 내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동국제약의 센탈리엔 이사는 핵심 원료에서 기인한 제품 효과를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제품으로 사용 만족도와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쟁 우위 요소는 제품의 품질입니다. 최근 20대 초중반부터 건조, 주름, 탄력, 모공 등에 관한 피부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얼리 안티에이징 키워드가 핫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픈 서베이 트렌드 리포트 202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안티에이징 제품과 같은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효과와 사용감과 같은 품질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품 품질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 품질이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혹은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경험은 상당한 재구매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는 제품 품질 판단에 있어서 화장품 성분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해 앱의 평점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브랜드의 안티에이징 제품들의 평점을 평균했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은 헤라 평균 평점 4.38, 설화수 4.39, 아이오페 4.25, 한율 4.23으로 LG 생활건강, 에이블 CNC, 동국제약의 제품들보다 평점이 다소 높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기존 브랜드와 기업이 가진 피부 연구 헤리티지를 계승하여 차별화된 효능 성분과 기술을 더한 브랜드로서 AP 뷰티 리브랜딩을 진행했으며, 최근 스킨케어 시장의 성장세와 단기간에 피부가 개선됐으면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 각 브랜드에 따른 기술과 효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의 아모레퍼시픽 제품들의 만족감이 타 기업들의 브랜드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제품들은 더후 평점 4.2, 오휘 4.27, 이산옥시 4.17, CMP 4.29이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CMP는 글로벌 드럭스토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장에 입점해 프로폴리스 성분을 앞세운 제품력으로 높은 호감도를 쌓아 올리고 있으며, 더후와 오휘 또한 고효능 안티에이징 제품을 차별화하며 효능이 뛰어난 성분을 강조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의 제품의 경우 미샵 평균 평점 4.4, 초공진 4.09, 오퓨 4.11입니다. 에이블 CNC는 초공진을 대표 한방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토탈 안티에이징, 탄력 리프팅, 장벽 강화, 광채 보습 등 라인을 세분화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샤는 레티놀 함량이 높은 타임 레볼루션 라인을 선보이며 안티에이징 제품 대열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동국제약의 경우 센탈리안 이사 브랜드가 제품 평균 평점 4.25로 유일한 안티에이징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센탈리안 이사는 동국제약의 피부과학 기술력과 독자적인 병풀 사이언스인 테카놀로지를 통해 테카힐, 테카샷, 테카셀 등 독주 성분을 함유하고 진정, 브라이트닝, 탄력 등 빠른 효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높은 재구매율과 소비자 만족도로 지속적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 우위는 접근성과 친숙성입니다. 연령별로 스킨케어 및 안티에이징 제품을 구매하는 채널이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대와 20대는 뷰티 제품을 구매할 때 오프라인 채널 중에서도 올리브영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다이소를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 대비 높았습니다. 이는 다이소의 친숙성과 가격 경쟁력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30대는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대는 쿠팡을 포함한 오픈마켓, 50대는 대형마트 및 창고형 할인 매장과 TV 홈쇼핑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 연령대로 분석했을 때 가격과 무관하게 온 오프라인 드럭스토어에서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프리미엄 화장품의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에서의 구매 비율이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품 광고나 정보 습득을 주로 SNS에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30 세대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얼리 안티에이징 열풍이 불고 있는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쉽게 노출되고 광고되는 제품들의 경쟁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이돌, 배우 모델을 통해 감각적인 영상과 영타겟 모델로 브랜드의 젊고 친숙한 이미지를 부여하며 트렌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를 겨냥한 얼리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름, 탄력 케어 제품들이 세련된 영상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기능성 제품인 만큼 각 제품이 가진 효과를
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하여 소비자에게 빠르게 각인시키는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쟁 우위는 R&D 기술력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래 화장품 혁신 기술을 조사 및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이 융합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효과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이 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이는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효능 안정성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기인한 것이며 원료, 생명공학, 바이오, 나노기술 등 확장되고 있는 안티에이징 시장에 최적화되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비용 절감 및 화장품 시장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R&D 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성장 동력인 건강기능식품 R&D와 주요 산업인 화장품 사업까지 두루 연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세조류 유래 비건 PDRN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까지 나섰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내면의 조화와 웰니스로 이어지는 광의의 라이프 뷰티를 추구하고 디지털 연결을 통해 초개인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성과 대자연에 대한 공감을 위한 환경 개선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 연구를 바탕으로 생체 빅데이터 기반의 피부타입 및 뷰티 솔루션 개발과 청정 자연에서 얻은 식물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발효하는 자연 발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료과학 연구를 통한 우수한 기능과 품질을 지닌 제품 개발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D에 꾸준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최근 샤페론과 염증 복합제 억제제를 이용한 인플레이메이징 제품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동국제약의 에스테틱 시장에 대한 전문성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항노화 및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피부 문제를 해결할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로 스킨 부스터 라인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학연 공동 연구, R&D 역량 강화를 통해 더마 코스메틱 사업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 주요 플레이어들이 수평적 범위와 수직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으로서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제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안티에이징이라는 영역에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산하 브랜드로는 설화수, 헤라, 그리고 20대에서도 안티에이징이 주목받는 현상을 고려하여 이니스프리에서도 안티에이징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AP라는 고효능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품 카테고리로는 크게 에센스, 세럼, 크림, 아이크림 등을 포함한 스킨케어,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포함하는 메이크업, 그리고 바디케어 제품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를 시작으로 각 플레이어들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탁 생산의 양대 산맥인 OEM과 ODM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의미하며 즉 생산 설비만 있는 업체로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고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합니다. ODM은 제조자 개발 생산으로 위탁의 범위를 더 넓혀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화장품 분야에서 ODM 방식의 주문 생산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 상황에 따라서 수직 파트 범위에서는 각 플레이어들이 전체 밸류체인 중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을 아웃소싱 하는지 아닌지에 집중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의 수평적 범위 설명을 이어서 아모레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나 설화수 한방과학연구센터에서 아모레티놀 TM이나 인삼연구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을 후원하는 등 안티에이징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제품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공식적으로는 통합 SCM 기지를 건설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성분 조달이나 일부 자재 생산을 제외한 연구 개발 생산에 대부분의 영역을 인소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 아모레와 비슷하게
숨37, 오휘, 이자녹스 등의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카테고리 역시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케어 등으로 다양합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후와 화영고 세럼, 숨37의 타임 에너지 크림, 오휘의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 등이 있으며 화장품 기업 선두주자 중 한 명으로서 아모레와 비슷하게 경쟁력 있는 라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범위에 있어서는 LG생활건강 역시 대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을 주로 인소싱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에서 보여준 기술 혁신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생체 빅데이터 기반의 피부 타입 세분화 및 뷰티 솔루션 개발, 피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더마 뷰티 기술, 풍부한 수분감과 부드러운 발림성을 느낄 수 있는 구상구조의 독자 고분자 소재 개발 등 고객의 베네핏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산에 있어서는 국내 전역에 있는 생산 공장들과 중국 핵심 기지인 광저우 공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생산 체계를 직접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모레와 비슷하게 일부 생산과 물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인소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블 CNC의 경우에는 산하 브랜드인 미샤의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에이블 CNC의 미샤는 안티에이징에 있어 타임 레볼루션 라인으로 유명하며 스킨케어 라인 전반이 안티에이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토탈 안티에이징 라인 영안으로 유명한 초공진이라는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앰플, 크림, 에센스, 세럼, 오일 등 기능성 기초 제품들을 스킨케어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고 팩트와 같은 메이크업 제품들도 있습니다. 에이블 CNC는 앞서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는 수직적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에이블 CNC는 앞서 말씀드린 OEM, ODM 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생산업체와 연구개발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으로 R&D 비용이 적게 나타납니다. 직접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며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에이블 CNC 나름대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R&D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OEM, ODM 방식을 잘 보여주듯이 2020년 국내 공장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슈메슈티컬 사업의 대표주자인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에서 내놓은 센텔리안 24는 2015년 이래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마데카 크림이 대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동국제약 전체 매출에서 코스메틱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반 의약품 34%, 전문 의약품 22% 못지않은 20%대 중반을 차지하면서 성장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품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스킨케어 제품에서 크림과 앰플을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마데카 커버 쿠션과 같은 메이크업 라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슈메스티컬 기업으로서 강점이 자사가 이미 갖추어 놓은 기술력일 텐데요. 동국제약 역시 메이저 제약사로서 기술력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바이오센터에 위치한 중앙연구소는 R&D 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영입, 산학 공동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면역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샤페론과 염증 복합제 억제제를 이용한 인플라메이징, 즉 염증 반응으로 유발된 노화 제품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MOU를 체결하였고 동국제약의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샤페론의 면역 매개 염증에 대한 기초과학 역량을 바탕으로 동국제약은 스킨 부스터 라인을 강화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생산 측면에서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등 화장품 제품의 증가로 천연물 원료 합성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시설의 확장을 결정하고 2018년 첨단 GMP 시설을 갖춘 천연물 추출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동국제약의 다양한 천연물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제조시설을 구축하여 천연 생약 생산 분야 선두주자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또 천연물 생약 원료 수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전략 캔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블루오션적으로 사고해보고자 산업의 범위를 재정의하여 안티에이징 산업으로 넓혀보았고 전략 캔버스의 분석 대상에 대체제와 대안제까지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기존의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의 형태는 당연하게도 화장품, 기능은 안티에이징, 목적은 젊음과 건강과 미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경쟁제는 타사의 안티에이징 화장품들, 대체제로는 안티에이징 의료기기, 피부과 시술, 영양보조제, 자연요법을 꼽았으며 더 넓게 보아 대안제로는 헬스나 필라테스 등의 운동과 건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팀 자체의 문헌조사,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은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의 18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 캔버스 분석 결과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경쟁 우위 요소로서 자세히 짚어드렸던 가격, 제품 품질, 접근성, 친숙성, R&D 기술력, 그리고 그 외에도 성분 안정성, 외관 디자인, 맞춤형 솔루션 면에서도 점수를 매겨보았고, 시각적으로 전략 캔버스에 제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안티에이징 산업의 플레이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 접근성 및 친숙성, R&D 기술력, 성분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외관 디자인을 위한 비용 지출 역시 줄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갖추지 않은 플레이어의 경우 맞춤형 솔루션을 크리에이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IoT 랩 등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LG 생활건강 역시 생체 빅데이터 기반의 피부 타입 세분화 및 뷰티 솔루션 개발을 핵심 역량이자 혁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외에 안티에이징 산업 전략 캔버스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던 운동 역시 인바디 측정이나 개인 맞춤형 강화 훈련, 자세 교정 등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다방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RRC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그려본 신가치 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빨간색의 신가치 곡선을 추구하는 플레이어가 장차 안티에이징 산업의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